안녕하십니까?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는 승진의 기쁨을,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는 합격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는 슬기로운 삶을 살기 위한 상식을 전달하는 일타쌍피, 원 플러스 원, 꼭 먹고 알먹는 꽁알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경찰 시험을 치러서 경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능한지, 기타 가져야 될 자격은 무엇인지, 즉 경찰 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와 상식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 주제는 시험에 빠질 수가 없는 핵인싸 가운데 핵인싸에 해당합니다. 꼭 챙기셔서 여러분들 각자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해놓은 기본법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국가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국가공무원법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의 내용 가운데 먼저 국가공무원법 2조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2조는 공무원을 크게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경력직 공무원이란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이 되면 평생 공무원을 직업으로 보장받는 일명 직업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런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특정직 공무원으로 한 번 더 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란 특별히 정해진 일이 아닌 일반적인 일을 두루 담당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 군, 구, 주민센터 등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공무원, 그리고 기술이나 연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특정직 공무원이란 경찰이나 군인 및 검사들처럼 특별히 정해놓은 일만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한 번 더 구분해서 정무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을 예로 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처럼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나 장관들처럼 국회 동의로 취임하는 공무원, 그 밖에 우리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처럼 법률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해놓은 공무원들이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란 정무직 공무원을 뺀 나머지 공무원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비서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선거도 아니고 국회 동의도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정무직도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 제33조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적극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격, 즉 사유, 임용 결격 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시험 자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신 분들은 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 공무원은 앞에서 설명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따라서 경력직이면서 그 가운데서도 특정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가공무법의 특별법으로 경찰 공무원법을 만들고 특별히 경찰 공무원에게만 소위 적용이 되는 경찰 공무원법을 제정을 해놓고 경찰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사에 대한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법 제33조 임용 결격 사유가 적용이 되지를 않고요. 이게 적용되지 않고 8조에 정해져 있는 임용 결격 사유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이 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경찰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시험 자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현직 경찰 공무원이 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공무원의 직에서 물러나는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만 이 임용 결격 사유는 원칙적으로 경찰 공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도 되기도 하지요. 자, 반드시 확인하고 암기해야 될 3가지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경력직이면서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특정직이지 소위 특수직 그러면 안 돼요. 경력직이면서 소위 특정직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경찰 공무원의 8조 임용 결격 사유 요거는 빠짐없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암기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공무법의 임용 33조의 임용 결격 사유하고 경찰공무법의 임용 결격 사유 8조 임용 결격 사유가 같지 아니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점, 즉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 경찰 공무원의 분류, 경력직이면서 특정직이다. 경찰공무법 제8조 임용 결격 사유를 기억하셔야 되고 국가공무법 제33조 임용 결격 사유하고 다른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 다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공무법 제8조 임용 자격과 결격 사유를 통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임용의 자격은 국가공무법에는 없는데 경찰공무법에는 있어요. 그 임용 자격은 어떤 거냐 그러면 신체나 사상이 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품행이 방정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므로 경찰공무법 제8조 임용의 자격이 뭐냐라고 하면 신체나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로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유를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암기를 꼼꼼히 하시되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여기까지는 자,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될까?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 뭐 이런 것을 적어 놓은 것 같고요. 5호에서부터 9호까지는 경찰 공무원이 전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전과에 관련된 사항을 쭉 적어 놨고요. 열 번째 10호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신분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과거에 다른 공무원이 있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의 처분에 관련돼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용의 결격 사유는 크게 3가지 자격과 능력에 해당하는 파트 하나, 전과에 해당하는 파트 하나, 그리고 징계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다. 크게 3덩어리로 쪼개진다라고 해서 그 3덩어리를 집어넣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10가지를 만들어내면 암기하기가 쉬울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소위 경찰공무원법 임용 결격 사유의 숫자는 여기 나와 있는 300만 원, 2년, 그리고 여기 100만 원, 3년, 요거밖에는 없습니다. 네 가지. 경찰공법 임용 결격사 숫자는 네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면 3, 2, 1, 3입니다. 요 숫자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다른 거 잘 몰라도 숫자가 잘못 나오면 그걸 골라내셔야 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이죠. 3, 2, 1, 3이라고 하는 요거는 암기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 경찰 공무원이 결격 사유가 되면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게 세수하자라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3이 셋이니까 세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을 둘 여기서 따가지고 그냥 수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자가 따게 되겠고, 3은 아까 셋이라고 그랬으니까 세 이렇게 하시면 세수하세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죠. 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숫자는 네 가지밖에 없는데 뭐로 기억하자고요? 세수하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임용 결격 사유 아까 8조의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있다고 했었죠. 요 1호에서부터 10호까지의 10가지를 꼼꼼히 암기를 했다라고 치고 이제 개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조 1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호 국적법 제11조 2 제1항에 따라서 복수 국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용 결격 사유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국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으로 국적법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 국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국가의 식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서류죠. 장부입니다. 이게 국적이고요. 요거를 어떻게 해서 국가의 식구가 될 수 있고 국가 자격, 그 식구의 자격을 빼앗아 가는지에 등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국적법이죠. 비슷하게 설명하면 집의 식구가 누구냐라고 써놓은 곳이 호적이잖아요. 호적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호적법이듯이 국적법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자를 정해놓고 이 복수 국적자는 임용의 결격 사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복수 국적자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2개 이상, 다시 말하면 복수로 갖게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칼로 등을 찌르거나 목을 자르거나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여러 개라는 뜻이겠죠. 복수 국적자는 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사람들을 복수 국적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복수 국적자는 임용의 결격 사유가 되는데요. 이 모든 복수 국적자가 다 임용 결격 사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거냐,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할 거냐,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무적인 사항이에요. 그럼 국적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국적법에 규정해 놨는데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20세가 되기 이전에 국적을 가져서 복수 국적이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엄마가 미국 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엄마의 혈통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나라에서 출생하게 되면 출생지법에 따라서 국적을 가져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우리 대한민국 엄마가 애를 낳아버리면 그 애는
소위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져서 복수 국적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복수 국적이 20세 이전에 복수 국적을 갖게 된 경우에, 이 경우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꼭 국적을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세 이후에 그러면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외국 국적을 갖게 돼 가지고 복수 국적이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는 하나의 국적을 꼭 선택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전에 땄다라고 하면 22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꼭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고, 20세 이후에 땄다 그러면 취득한 때로 복수 국적이 된 때로부터서 2년 이내에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고, 다음 파트에 또 나옵니다. 그때 또 설명하겠지만 미리 암기를 해 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국적법은요, 여러 개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 개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단물 빨아먹을 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들이밀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네 하다가 불리한 일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가라라든지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뭐 세금을 내라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얌체처럼 다른 나라 국적을 들이밀고 나는 미국인인데요 라든지 영국인인데요 라든지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으로 행세를 하는 율라 재수없는 짜샤들을 차단하는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국적은 안 되고 하나만 선택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유능한 다른 나라 사람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써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만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 쉽게 다른 나라 국적을 버리고 우리나라 국적만 선택할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적법은 또 예외적으로 이런 걸 두고 있습니다. 뭐냐? 만약 네가 복수 국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얌체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법무부 장관에 서약을 하면, 즉 맹세를 하는 것이죠.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허용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내국인으로 봐주는 것이죠. 예? 내국인으로 봐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얌체 짓을 하지 않겠다 하고 서약을 법무장관에게 하면 이때는 내국인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럼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정의가 금방 될 수 있겠죠. 외국인은 소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복수 국적자인데 서약을 하지 않는 짜샤들,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에 해당되는 걸로 위로 올라가서 보면 1호 여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 외국인이죠. 그 다음에 복수 국적자 예외적으로 뭐를 했을 때 서약을 하지 않았을 때 소위 뭐가 된다고요? 외국인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외국인은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국가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 결격 사유에 외국인에 관련된 사항으로 1호, 2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은 소위 경찰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합시다. 자, 요 파트에서 꼭 기억하실 것을 정리하고 가면 경찰공무원법하고 국가공무원법하고 다른 점으로서 1호, 2호는 경찰공무원법에 외국인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소위 내용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1호, 2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 국가공무법에서 보시면 외국인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면에 경찰공무법에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점이 다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정리합니다. 경찰공무법 제8조 임용결격사유의 1호, 2호 외국인은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국가공무법상에서는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법에 따라서는 외국인은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웠네요. 자, 국적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것 배웠고요. 복수국적자가 뭐냐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국적 선택은 국적법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전에 땄을 때는 22세 다하기 전까지 꼭 하나 선택해야 된다.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됐을 때는 복수국적이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선택을 하나를 해줘야 되겠다. 다만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얌체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법무부 장관에 서약했을 때는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서 이 사람은 내국인으로 봐준다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옵니다. 경찰공무법 제8조 3호, 4호 보겠습니다. 3호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4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용의 결격이다. 자,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년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정을 해준 사람,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자기 혼자서 사회생활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뭐 자기하고 갖고 있는 혼인관계나 이런 걸 다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똑같이 이 사람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법원이 자, 이런 사람들은 소위 자신들의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니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주겠다. 그러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을 예를 들자면 치매 질환으로 아주 그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아주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소위 법원의 지정을 받아 이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했을 때 이 치매 질환을 앓고 계신 이분들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법원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혼자서 사회생활할 능력이 있긴 있는데 어느 때는 소위 능력이 없다가 어느 때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능력이 있는 경우는 혼자 하면 되겠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만 놔둬버리면 아까 피성년 후견인처럼 소위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한도 내에서 소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치매가 좀 덜해서 어느 때는 정상적이 되거나 어느 때는 비정상적인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법원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뒤에다가 붙여줬을 때 붙임을 당한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임용 결격 사유를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임용 결격 사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활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어느 때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된다. 그럼 여기에 미성년자는 임용 결격 사유입니까? 없어요. 미성년자는 임용 결격 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미성년자는 뭔데요? 라고 하면 미성년자는 민법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세 미만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아직 성년처럼 혼자 사회생활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성년처럼 완벽한 어떤 판단 능력 같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보호하자라는 뜻으로서 미성년자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미성년자가 혼자서 일을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은 소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후견인은 이 사람의 일을 자기가 대신해 버릴 수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19세 미만이라도 여기 이 혼자서 생활할 능력이 없거나 어느 때는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이 되면 법원에 따라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당신은 말이야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이다라고 정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기처럼 소위 임용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는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는 미성년자도 다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미성년자라고 해서 뭐 18세나 17세나 16세나 다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시험은 볼 수 있어도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임용의 결격 사유로서 경찰 공무원 이렇게 크게 정해놓고 세부적 사항으로서 경찰 공무원 임용령,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법에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를 구체적으로 적어 놨어요. 어떻게 적어 놨느냐? 그러면 경찰 공무원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18세 이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네요. 18세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인데 할 수 있죠. 그리고 상한은 없냐? 그럼 뭐 100세도 볼 수 있느냐? 아니고 18세에서부터 40세까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는 18세에서부터 40세까지다. 법에서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 나이가 나오면 무조건 만 나이입니다. 한국 나이고 뭐 그거 없이 무조건 만 나이다. 그럼 만으로 써져 있는 것도 있고 만으로 써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럼 뭐예요? 라고 하면 만으로 써져 있는 그 법률도 있는데 그 법률은 특별히 좀 조심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만이 없다 하더라도 똑같이 만 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그러면 학력으로서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학력으로서는 어떤 학력을 요합니까? 라고 하면 학력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을 나왔던 유치원을 나오지 않았던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자 고등학생들, 남자 고등학생, 엄마, 아빠, 형, 언니, 동생, 고모, 이모, 삼촌, 아저씨 누구든 경찰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하세요. 도전. 그래서 국가의 법 질서를 좀 평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처럼 능력이 있는 분들 제가 100% 밀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보아서 훌륭한 경찰관들이 좀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파산 선고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신들이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주려고 하니 빚청산을 다 못하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한테 다 몰아줘 버려야지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빚 못 받은 사람들이 이 주길 놈아 얘 나는 안 주고 쟤를 다 몰아줬니?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당신의 빚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다 찢어서 파 나눠줄게. 산산히 나눠줄게. 어떻게? 공평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불평 없이 공평하게 나눠줄게. 이렇게 자, 빚을 법원에서 공평하게 찢어서 나눠주겠다라고 법원이 선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파산 선고입니다. 이게 파산 선고가 되면 빚을 진 사람은 자기 재산에 손을 떼야 되고 법원이 알아서 다 찢어서 공평하게 나눠주겠죠. 그럼 자기가 만약에 법원에서 돈을 다 찢어주고 난 다음에 돈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그거는 또 갚아야 돼요. 자신들이. 대신에 그 빚을 갚아야 될 빚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은 계속 떠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 있는? 난 도저히 뭐 못하겠다. 내 책임을 좀 면해다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파산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권리의 회복, 요걸 받으면 돼요. 복권을 받으면 됩니다. 복권은 뭐 스피드 복권 해가지고 뭐 즉석 복권을 얘기하거나 또 뭐 로또 복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리 회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 회복을 받아야 돼. 이게 권리 회복을 받는 것이 복권인데 복권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럼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뭐 같이 알아둡시다. 세 가지. 첫 번째, 본인이 빚을 다 갚으면 됩니다. 두 번째, 자신들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는, 죽어도 못 갚겠다. 뭐 그러면 법원이 넌 빚을 안 갚아도 되겠어. 면해줄게. 뭐 이런 것이겠죠. 법원이 해주는 것이겠고요. 이것을 면책이라고 합니다.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면책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서는 개인적으로 진 빚을 10년이 넘게 되면 이건 자동으로 빚이 없어져 버려요. 이 세 가지가 되면 복권이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가 해당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이 복권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겠고,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볼 수가 없죠. 파산 선고하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알 수 있겠죠. 그럼 뭐하고 좀 구별해 두셔야 되냐라고 하면, 소위 이 파산 선고를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파산 선고도 법원을 통해서, 복권에 해당되는 것도 법원이나 빚을 탕감하나 10년이 지난 것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막연히 어떤 빚이 많이 있다든지 또는 신용 불량자가 됐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이분들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겠죠. 두 번째로, 옛날에 파산 선고를 받았어. 이것만 갖고 무조건 임용 결격 사유는 아니에요. 복권되지 아니해야만 소위 이 임용 결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뭐 파산 선고만 받았다라고 해서 임용 결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용 결격 사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틀려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합시다. 국가공모법하고 다른 점이 어떤 거냐? 그러면 국가공모법에는 3호와 4호의 규정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법에서도 피성년 후견인이라든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 되지 못해요. 다만 경찰공무법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3호의 피성년 후견인 또 피한정 후견인 가운데서 피성년 후견인은 공통사항으로 임용 결격 사유인데, 피한정 후견인, 요 피한정 후견인은 경찰공모법에서 시험은 볼 수 없어도 국가공모법에는 시험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찰공모법이 아닌 국가공모법의 임용 결격 사유에는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게 규정되어 있어요. 경찰공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한정 후견인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공모법 제8조 임용결격사유 5호 6호 지금부터서는 전과에 관한 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과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기록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형벌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형벌은 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형벌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형법에서 형의 종류는 9가지가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 형벌을 받은 사람의 기록이 전과인데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경찰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의 전과의 하한은 자격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정지의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벌금이나 구류, 과료, 몰수를 받은 사람들은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형벌 가운데 몇 가지 상식과 더불어서 같이 좀 공부를 해주실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자격정지에서부터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인데 징역이나 금고는요 똑같이 교도소에 가두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징역은 가두어서 일을 하게 하고 금고는 우리 돈을 넣어놓는 금고하고 똑같습니다. 영어로 안전하게 한다는 safe가 금고의 뜻입니다. 그 금고는 뭐냐 그러면 사상에 다른 사람에게 사상에 물을 들게 하고 사상을 망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소위 격리를 시켜서 징역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귀중품이나 돈 같은 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해서 금고에 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받은 사람들은 뭐 사상범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가둬만 놓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이게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이에요. 기억할 수 있겠죠?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은 글자 그대로 죽여버리는 것인데 사형은 집행을 받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교도소 내에서 교수형, 다시 말하면 목을 매달아 죽이게 하는 것이겠죠. 미국은 뭐 전기로 죽인다든지 뭐 총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니까 임용 결격 사유가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종류로다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사형을 받아도 임용 결격 사유가 되는구나. 왜냐 이 사형을 받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그 인권에 관한 사상의 차이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는데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시작한 1998년도 이때서부터서 사형의 선고를 내려도 사형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엠네스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의 집행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의 선고를 받고 소위 집행을 받지 않고 있는 사형수가 61명이나 된답니다. 그럼 뭐 이런 사람들을 아직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죄를 짓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지를 줘야지 그냥 죽이면 되겠느냐 뭐 이런 거 똑같이 또 사형수도 또 죽이는 건데 생명을 박탈하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느냐 뭐 이래 가지고 사형의 집행에 대해서 아마 폐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나라도 다 뭐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도 폐지하자고 뭐 주장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이게 많습니다. 저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 제작된 영화 가운데 하나인 데드맨 워킹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없어야 되겠구나, 폐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보면 흉악범들 새끼들 보면 아주 그냥 생각이 확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는 성폭행범들 보세요.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싶죠. 개새끼들입니다. 또 뭐 개새끼만 있겠습니까? 남자만 있겠습니까? 여자도 있죠. 뭐 자식들도 성폭행을 하고 친자식들이죠. 그리고 또 뭐 아주 어린 애 이런 애들을 폭행을 해가지고 소위 장기 다 파손시키고 정말 이런 진짜 미쳐버리죠. 이런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사람을 여러 죽이고 또 야, 씨, 더 못 죽여서 아니다라고 아글아글 쓰는 이 살인마 새끼들, 예?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아주 자랑질을 하고 또 영화나 책으로 돈벌이 하는 악마 새끼들, 예? 이런 새끼들은 아주 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그런 마음이 더 커집니다. 왜 이런 새끼들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지, 교도소에 넣어가지고 우리 세금 다 빨아먹게 하고 그런 새끼들 놔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사회에서도 이런 지금 여론이 많이 들끓고 있죠. 죽여라. 그래서 저도 사형 폐지가 좋겠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형제도는 부활해서 악마들은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죽했으면 법원에서도 사형을 시켰겠습니까? 사형을 판결을 하겠습니까? 저는 부활 쪽으로 가야 되겠다. 악마들은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 피해자나 그 가족들 가엾죠. 최소한도 이놈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죽었다는 것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국가공무법과 다른 점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면 국가공무법은 벌금이 전과의 하한입니다. 벌금이 전과의 하한이죠. 잘못했습니다. 벌금이 아니고요. 미쳤나봐. 금고입니다. 금고. 금고의 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하고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보시면 경찰 공무원은 소위 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요, 소위 그 시험을 볼 수가 없는데 국가 공무원은 자격 정지나 뭐 자격 상실을 받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공무원법은 경찰 공무원법의 규제보다 훨씬 더 덜합니다. 경찰 공무원 아마도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한 사람이니까 아까 특정직으로 해놓고 아마 좀 더 규제를 세게 한 것 같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은 이렇게 전과의 한도 세고요. 또 한 번 전과를 갖게 되면 다시는 시험을 볼 수 없는 영원하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는 이 전과의 기록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위 효력이 없어져서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은 전과의 기록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돼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경찰 공무법의 규제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에게는 전과의 한도 세고요. 또 하나 시간이 흘러도 한 번 전과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면 다시는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외에도요, 벌금 구류 과료 몰수에 해당되더라도 임용 결격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벌금 구류 과료나 몰수를 받은 사람들이 또 소위 시험을 잘 봤어도 어떤 면접 같은 데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 먹고 운전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 또 뭐 소년법상에 어렸을 때 뭐 좀 잘못해서 보호처분 받은 내용이라 이런 것들은 다 또 걸러내서 더욱더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경찰 공무원이라고 해도 좀 지나친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과제도 같은 경우에 경찰 공무원의 전과제도에 해당되는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 담임권, 모든 국민은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공무 담임권에 지나친 침해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전과제도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또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도 이렇게 극한되게 제가 앞에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소위 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법무장관들 보시면 뭐 벌금 받은 사람 수두룩하죠. 뭐 술 먹고 뭐 택시 타가지고 뭐 불쌍하고 가엾은 택시 운전하시는 드라이버들 막 들이받고 멱살 잡고 욕하고 그러죠. 개새끼들이죠.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런 새끼들. 이런 새끼들 다 되잖아요. 뭐 대통령, 국회의원, 법무장관 되는데 왜 경찰 공무원은 안 되냐 이 말이죠. 허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돼요. 자,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 공무원의 전과에 하하는 자격정지라 국가공무법의 전과에 하하는 금고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경찰 공무법에는 전과에 대해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경찰 공무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전과는 영원한 전과가 돼서 영원한 낙인 찍혀서 다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거. 그러나 국가공무법에는 소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규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경찰공무법 제8조 임용 결격사유 7호 8호 구인데 이거는 형법이나 기타에 해당되는 전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에 거 설명을 했으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의 다른 점만 좀 기억을 하시면, 경찰공무원법하고 국가공무원법의 요 7호 8호는 똑같아요. 같습니다. 내용이 똑같다. 차이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들 가운데서 뭐 미성년자의 성에 관련된 거, 아동 청소년의 성에 관련된 거, 뭐 아주 많죠.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인데,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는 건 뭐 18세에 해당되는 짜샤들, 뭐 어린 짜샤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점이다라고 하는 건데, 성에 대해서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여기 7호, 8호, 9에서는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을까요?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게 숫자는 앞에서 정신 차리자라고 해서 세수, 하세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제가 아주 특별히 만든 암기 팁이에요. 다른 사람들 따라서 하려면 경찰 왕에서 썼다 하는 것을 달아주고 쓰세요. 다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공무법 제8조 10호, 이제 마지막이네요. 임용결격서 징계에 의해서 파면 또는 해임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부적인 얘기로서 징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겠는데, 요 징계를 배우기 이전에 공무원이 말이죠, 만약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을 물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서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을 어긴 경우에는 세 가지의 책임을 묻습니다. 먼저 돈으로 떼어라 하나, 돈으로 떼우는 민사 책임이 있겠고요. 민사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두 번째, 몸뚱아리를 때려서 교도소 간다든지 이런 것으로서 형사 책임을 또 집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요거를 행정책임이라고 하죠. 그럼 신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불이익을 일컬어서 신분상의 책임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일컬어서 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징계.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동시에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세 가지 다 받을 수 있거나 한 가지 받을 수 있거나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물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나중에 용어를 설명합니다만 병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과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몸, 신분상으로 불이익을 당하도록 됐다. 신분상의 행정 책임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을 징계라고 한다. 공무원의 신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징계를 받아요. 이런 징계의 종류는 경찰 공무원법에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를 크게 또 이분화해서 파면과 해임과 강등과 정직은 무거운 벌이다. 그래서 중징계라 하고요. 감봉과 견책은 좀 가벼운 벌이다. 그래서 경징계로 구분합니다. 요 구분 내용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중징계는 뭐가 있다고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 경징계는 감봉, 견책.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겠지만 모르신 분들이라도 이게 파면이 뭐예요? 뭐예요? 강등, 정직이 뭐예요? 라고 하는 거 뒤에 가서 또 설명하니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정직의 종류는 징계 종류는 6가지구나. 꼭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 가운데 징계 가운데서 파면과 해임의 처분을 받은 사람, 파면과 해임은 가장 간략하게 얘기하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해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파면과 해임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찰 공무원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안 된다. 징계는 어떤 징계냐 그러면 공무원으로 받은 징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징계를 받은 사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국가공무원법하고 다른 점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면 이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에 지나가면 전과 기록 같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영원히 낙인 찍힌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국가공무원법은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것들의 전과 기록이라든지 징계 기록이라든지 하는 것은 효력을 잃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경찰 공무원은 영원히 될 수가 없고 국가 공무원은 소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파면의 징계를 받고 5년이 지난 사람, 해임의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난 사람들은 소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임을 받고 3년이 지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국가공무법 이렇게 나오죠. 파면의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해임의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용 결격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경찰 공무법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임용 결격 10호에서 정리할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징계 종류는 몇 가지가 있구나. 6가지가 있구나. 이 가운데서 소위 중징계와 경징계는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세 번째로 국가공무법은 시간의 흐름의 규정이 있지만 경찰공무법에는 시간의 흐름 규정이 없구나. 이런 것들이 다른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경찰공무법 제8조 임용의 결격 사유를 경찰공무법 8조의 임용 결격 사유를 국가공무법 33조 임용 결격 사유하고 비교하면서 디테일한 내용까지 살펴보고 또 시험에 있어서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모두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소위 기술로서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해 드렸으니 모두에게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리라 생각하고, 자, 지금까지 흥미있게 보아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